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피그마의 심한 기능인 컴포넌트, 오토 레이아웃, 베리언트 같은 이런 종합적인 기능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화면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이 UI 디자인들에 대해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 볼 UI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베이직한 형태의 이런 버튼들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화면 단계에 사용되는 버튼들은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 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크기, 다양한 버전들로 활용되는 버튼들을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밟아 디자인을 해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피그마가 제공해주는 이 편리하고도 혁신적인 기능들을 우리가 얼마나 수월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 버튼들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기 위해선 항상 가장 큰 버전의 버튼을 참고하여서 먼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버튼은 현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의 속성이 담겨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콘이라는 첫 번째 속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버튼이라고 쓰여져 있는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속성이 있죠.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닌 타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고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되며 세 가지 사이즈로 분류되는 버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버튼은 실제로 하나의 버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9가지의 베리에이션 되는 상을 가지는 디자인 에셋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여서 베리언트까지 등록을 마치시게 되면 이 완성된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타입별로 이 버튼이 활성화 상태인지 고스트 버튼 상태인지 비활성화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버전들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이즈별로 라지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스몰 사이즈 등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해 가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의 속성값 중에 하나인 아이콘이 있냐 없냐를 이렇게 토글 버튼을 통해서 손쉽게 처리를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텍스트 입력 값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되는 디자인 단계에서는 어떤 텍스트가 정해질진 모르는 미확정인 상태이죠. 자, 이럴 경우는 이렇게 임의의 문구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놓고 실제 화면들에서 디자인될 때는 이 텍스트 필드를 하나 생성을 해서 여기에서 내게 필요한 텍스트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유용한 기능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똑같이 이 버튼을 제작하는 방법을 옆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습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수강생분들은 저에게 혹은 담당 선생님에게 따로 요청을 해주시거나 자,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란에 요청 내용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우리가 항상 이 버튼을 만들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요소, 즉 가장 큰 사이즈의 가장 기본 활성화 상태인 버튼을 먼저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버튼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머터리얼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아이콘과 가장 기본 폰트 세팅이 인터체를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이 가장 큰 라지 사이즈의 텍스트는 인터의 볼드의 24포인트를 활용했고요. 아이콘은
32, 32 사이즈를 기본으로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콘이 없는 경우는 여기 액션 툴에서 플러그인 앤 위젯에서 여러분들이 머티리얼 디자인 아이콘을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의 아이콘을 뭐 채워진 상태이냐, 아웃라인 상태냐, 라운드 처리된 상태냐, 이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해서 사이즈도 원하는 사이즈로 세팅을 해서 검색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24, 24 사이즈를 기준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실 아이콘의 모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아이콘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실습 파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좌측 에셋 패널에서 에셋들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아이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또 마음에 드시는 것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아이콘을 하나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저는 미리 설치해 놓은 에셋을 등록해 놓은 아이콘을 하나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지금 36, 36 기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얘를 32 사이즈로 조절을 미리 해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버튼은 직접 텍스트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버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세팅하기로 했던 대로 인터체 볼 때 24포인트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버튼을 만들기 위한 부속품들이 다 준비가 되었죠.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토레이아웃이라는 그 기능을 실습할 때 도형 툴을 사용하지 않기로 배웠죠. 그래서 최대한 오토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프레임 상태를 생성해서 UI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배우셨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 번에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우클릭하셔서 Add 오토레이아웃을 눌러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오토리아스 단축키 Shift A고요. 자, 앞으로 Shift A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토리아스 등록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죠. 프레임 형태로 바뀌었고요. 자, 이름을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튼이라는 이름 일단 지어놓도록 하고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원본은 이 오토리아 패널을 보니 간격값이 16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간격을 똑같이 16으로 세팅해 주시고요. 자, 좌우 패딩 값을 32로 정해놨어요. 32로 세팅해 주시고 상하 패딩은 12로 세팅을 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콘과 버튼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서 이 세로 사이즈는 여러분들 혼동을 막기 위해서 그냥 픽스드로 고정을 시켰어요. 이 픽스드 사이즈의 특징과 버그 컨텐츠의 특징은 지난 오토리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헷갈리신 분들 다시 한번 과거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픽스드로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똑같이 자, 좌우는 허그, 상하는 픽스드로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컬러를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제가 예제에서 선택한 컬러는 헥스코드 8F23C2 헥스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코너 라디우스를 마지막으로 주도록 하죠. 코너 라디우스 이제 12만큼 보너스 패널에서 넣어주고요. 12만큼 세팅을 해주시면 일단 첫 번째 활성화된 버튼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 이것은 이제 활성화된 버튼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피그마에서 베리언트라는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슬러시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름을 짓기로 했었죠. 슬러시를 입력해 주시고 이것은 이제 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너블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버튼인데 이너블 상태의 UI를 하나 제작을 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 복사하셔서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고스트 버튼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비활성화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스트로크로 이루어져 있는 고스트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보통은 대기 상태거나 선택 전 상태의 상황이나 강조의 상황인 버튼과 차별화를 위한 기능으로 이 고스트 버튼들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필값은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대로 스트로크의 컬러를 옆에 있는 이너브 컬러의 배경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고스트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얘는 이제 이름을 바꿔 주셔야겠죠. 고스트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비활성화 상태는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어떠한 조건이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상태의 상황을 말하게 되고요. 배경 컬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색 컬러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쉽게 작업하시기 위해서는 자, 블랙 컬러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이 블랙 컬러에서 투명도를 10%로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이 옅은 회색이 되죠. 이것을 헥스 코드로 찍으면 이렇게 코드가 확인이 가능하죠. 보니까 252525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코드를 이렇게 10% 상태로 동일하게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저는 이 안쪽에 있는 컬러는 여러분 수정하셔도 되고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조금 더 비활성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필값에서 블랙에 60%에 해당되는 컬러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면 이것도 이름을 바꿔주셔야겠죠? 그이라고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버튼의 텍스트 컬러를 60% 이상으로 정해놓은 이유는요. 자, 우리가 어떤 버튼이나 UI들을 제작할 때 이런 안에 적혀 있는 정보들의 권장 수치인 가독성과 판독성을 이루기 위해선 일정 이상의 대비감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배경이 블랙이 10% 정도에 해당되는 대비감이었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60% 정도, 즉 5단계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서 우리 흔히들 권장된 수치인 4.5 대 1 비율의 대비감을 이루기 위해서 컬러를 선택한 기준이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 버튼을 여러분들이 제작을 했죠. 자, 그래서 버튼 가장 큰 사이즈의 세 가지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각각 요소들의 슬러시를 붙여서 이것들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라지 사이즈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각각 요소들에다가 라지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다 되었으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2번 Alt Shift를 누르고 복사하셔서 총 9개의 개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자, 보이는 예시처럼 자, 두 번째 줄에서는 미디엄 사이즈, 세 번째 줄에는 스몰 사이즈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사이즈는 미디엄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보면 버튼의 텍스트 크기는 16포인트로 줄었고요. 아이콘은 20으로 크기를 줄여서 사용했어요. 똑같이 넘어와서 텍스트 크기 20포인트로 축소해 주시고 이 아이콘 사이즈 24로 줄여주시면 돼요. 여기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조정해가면서 통일감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미디엄 사이즈에서는 텍스트는 20포인트, 아이콘은 24포인트로 줄여주었고요. 그럼 이제 크게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 저희가 애초에 만들어 놓을 때 가로 사이즈는 유동성이니까 허글로 만들어 놨고요. 세로 사이즈는 통일감을 위해서 보정을 시켜 놓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미디엄 사이즈는 자, 기존에 56이었던 세로 사이즈를 44로 전부 다 변경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줄에 대한 표현이 다 끝났으면 이제 이름을 다시 지어주셔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medium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규칙을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것들도 잊지 않고 네이밍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줄에 있는 스몰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자, 스몰 사이즈에 있는 옵션을 확인해 보면, 자, 텍스트 크기는 12포인트고요. 아이콘의 크기는 16포인트로 줄여줬어요. 혹시 이런 크기에 자주 쓰이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셨고, 자, 세로 사이즈는 40으로 줄인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세로 사이즈를 40으로 줄여서 계속 유동성 있게 바뀔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들도 동일하게 텍스트는 16포인트, 아이콘은 20포인트로 사이즈는 40으로 바꿔주시고요. 똑같이 텍스트 사이즈 16, 아이콘 사이즈 20, 세로 사이즈 40으로 바꿔주시면 스몰 사이즈도 완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요. 이것도 똑같이 이름을 스몰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방금 추가한 모든 이 고스트 상태와 디서브 상태도 이름을 똑같이 변경해 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버튼인데 상태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른 상을 갖고 있는 9가지 버튼을 만들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업 방식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UI를 실습할 때 그 과정을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되는 UI를 먼저 선행하셔서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기준이 되는 UI를 토대로 이제 상태나 사이즈 등을 토대로 이제 베리에이션을 해주시는 거죠. 그 나에게 필요한 베리에이션 사항을 전부 다 완성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컴포넌트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베리언트까지도 등록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 이 과정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UI를 하나 혹은 어중간한 중간부터 만든다거나 기준이 없이 제작해서 그때그때 하나 다 컴포넌트로 만들고 그것들을 힘들게 베리언트로 일일이 등록하는 과정들을 수행하시게 되면 작업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피그마가 주는 좋은 기능들을 전부 다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꼭 이런 과정으로 원활하게 작업될 수 있게끔 모든 세팅과 네이밍까지 꼭 끝내주시고요. 이 네이밍이 모두 다 완료된 시점에서 나에게 필요한 이 모든 요소들을 선택하셔서 여기 배웠던 대로 이것들을 멀티플 컴포넌트에서 컴바인 에즈 베리언트를 등록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다들 그냥 일반 프레임 상태일 때 이름까지 완벽하게 끝내어서 더 이상 건드릴 게 없고 모든 세팅이 끝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Create Component Set를 눌러주셔서 베리언트까지 일괄적으로 등록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버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9가지 속성의 요소들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관리하게끔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상태로 컴포넌트를 등록해 주시고 베리언트를 등록해 주셨으면 우측 패널 버튼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여기에서 프로퍼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프로퍼티는 상태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첫 번째 프로퍼티 이름을 구분할 수 있게끔 타입이라는 것으로 변경해 주실게요. 그럼 이제 이것은 타입별로 내가 구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정의값인 거고요. 자, 두 번째 줄은 사이즈별로 구분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 이름을 사이즈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타입별로도 구분되고 사이즈별로도 구분되는 버튼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 버튼을 에세 패널에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시면요. 자,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버튼 2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구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튼 2번을 갖고 와주시면 돼요. 에세 패널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상태별로 구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별로도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상태로만 UI들을 버튼 디자이너로 활용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자, 지금 이 UI는, 이 버튼은 아이콘도 있고 텍스트도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콘들의 경우는 있는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이콘이 없는 텍스트만 존재하는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경우의 수들을 더 추가해서 이 아이콘 손쉽게 온, 오프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과정을 수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상단에 있는 메인 컴포넌트로 넘어가 주셔서 이 프로퍼티 패널에서 여기 오른쪽에 Create Component Property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눌러주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베리언트, 텍스트, 블린, 인스턴스 스왑 기능들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이콘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블린을 추가시켜 줍니다. 이것은 아이콘의 유무죠. 자, 아이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기본 상태가 true, 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true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create property를 눌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정확히 이 9가지 중에서 무엇이 아이콘에 해당되는 요소인지를 여러분 직접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들을 잊지 마시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아이콘들을 일괄적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최근 피그마에 좋은 기능이 생겼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일일이 다 쉬프트를 눌러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수행해 주셨어야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피그마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리고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같은 속성에 매칭된 레이어들이 약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상태임을 내가 확인했으면요. 여기 우측 패널 제일 상단에 Select Matching Layer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같은 속성의 레이어들이 일괄적으로 같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일일이 선택할 필요 없이 편하게 아주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자, 이 레이어는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의 상태를 우리가 지칭하는 기능인 어퍼런스 패널에서 여기 보시면 이 육각형 모양이 프로퍼티나 또 to의 배울 베리어블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apply variable and property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해 놓은 게 있죠. 아이콘 상태라는 그 프로퍼티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버튼 2에 프로퍼티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선택해서 여기 있는 9가지의 요소들은, 레이어들은 이 아이콘에 해당되는 요소들입니다 라고 내가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지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단계를 반드시 적용시켜 주셔야 이것들이 토글 버튼으로 관리될 수 있는 아이콘이란 요소냐라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등록해 주셨으면 이 SS에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토글 버튼이 추가되었죠. 그럼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활성화 상태는 아이콘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토글 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아이콘이 없어지면서 텍스트만 남는 버튼이 완성이 되게 되었죠.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속성값을 변경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되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가끔 문의를 주시는 것이, 그러면 아이콘에 대한 속성값도 만들었으니 이 텍스트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이 블린을 추가해야 되는 거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면 아이콘의 경우는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가 있지만
텍스트의 경우는 웬만하면 이 모든 버튼들에는 텍스트가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제외돼도 사용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지만 대부분이라면 텍스트는 제외되지 않고 이렇게 추가적인 속성 값들이 온오프가 되게끔 보통 관리되는 편이다. 그래서 텍스트는 그 기준에서 보통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불린이라는 패널도 한번 실제로 응용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임의의 문구가 사용되고 있고 실제 이것들이 화면에 옮겨지게 될 때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그 사항에 맞는 텍스트가 입력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퍼티 중 특정한 텍스트는 변동이 가능한 데이터다라는 점을 또 여러분들이 상태로 특징으로 기록을 정의 내려주시면 훨씬 더 관리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Create Component 프로퍼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텍스트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제 이것은 텍스트인데 어떤 텍스트가 바뀔 거냐? 다들 우리 똑같이 이름 써놨죠? 버튼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철자로 선택해 주시고 Create 프로퍼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셀렉 매칭 레이어로 일괄적인 선택을 해주시고 이것들이 이 버튼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여기 베리어블에서 텍스트라고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실제 인스턴스에서는 텍스트는 또 프로퍼티에 추가되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할 때 여기서 나에게 필요한 텍스트 값을 입력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버튼을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디자인 시스템을 이루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작했던 이런 아이콘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기능들인 오토레어, 컴포넌트, 베리언트라는 기능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사실 각자 따로따로는 사용될 수 없지만 그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는 가장 베이직한 단계의 디자인 시스템 어떤 기초와 기반이 되는 그런 UI들을 먼저 제작해 보았고요. 자, 다음 이제 실습 과정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디자인 단계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는 그런 뭐 내비게이션들이나 카드 같은 여러분들이 또 디자인할 때 활용하기 좋은 단계들을 실습하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강의 관련 문의는 댓글 통해서 혹은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저희 디프랩 공식 사이트 내부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고요. 또 수강 상담 문의는 똑같이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디프랩 공식 사이트 내부 채널을 통해서 상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